임춘 씨의 직전. 치안센터는 아침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중. 고려시대 벽화를 그려넣은 후 센터는 주민들의 작은 야외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 선생님 쓰신 겁니까? 예. 제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문학을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이걸 완성을 했습니다. 지역의 소설가와 화가가 만났군요. 역사 학생들이 오거든.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그냥 무료로 아무것도 없이 준다는 거는 저도 예술가지만은 하나의 작품을 탄생이란 하나의 인고의 과정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고려 18대 의종 황제에 대해서 쓴 소설인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좀. 자, 가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춘 씨는 요즘 깊이 잠들어 있던 지역의 역사를 소환하는 중인데요. 그를 따라간 둔덕면의 한 마을 언덕. 주민들이 바로 어떤 무덤인지는 몰라도 보고 했겠다, 그죠? 이 고려 무덤 아이가? 아야, 이거 봐. 이쪽입니다. 앞에 이거. 이거 어떻게 아시고 봉군인 줄? 왜냐면 이게 이제 3월달 그 당시에는 이게 풀이 안 났었잖아. 예. 안 나서 오니까 이게 봉분이 주변이 다 이렇게. 울을 쳐놨네요. 이 가든 요 밭 부근에 옛날 그 신라 고려 토기들이 확 쪼가리들이 많이 나왔어. 그걸 전부 다 소개해 갔거든. 절을 하는 장면입니다. 요 봉분이 보이죠? 예. 봉분의 형태가 싹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면하고 비교했을 때. 임춘 씨는 올 봄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쪽 그 주변 사람들이 아마 이쪽이 옛날에 이제 고려장터라 해가지고 사람들 오기를 많이 꺼려한다랍니다. 이쪽에 밤에는 귀신 난다 해가지고 이쪽 부근을. 그래서 내가 이쪽 부근에 그러면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순찰 다니면서 이제 본 거죠. 발로 찾은 고분. 그리고 또 묘하게 이 무덤 위치가 비양성하고 제일 연결돼 있다 말다. 뭔가 기운을 느끼시는 거죠. 그렇지. 예. 예술가라면은 사상과 철학을 합하게 담는다고 하면 역사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 둔덕에 와서 역사를 배우고 느끼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참 이거는 놔두기 아까운 고려 문화가 아닌가. 문화재청에서 곧 발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못 들어가라고 출입 금지시키거나 이런 건 없네요. 그래 좀 이게 좀 딱 발굴을.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경찰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절도 사건, 폭력 사건, 여러 가지 이제 강력 사건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부드럽고 좀 뭐라 해야 좀 융화되는 길이 훨씬 쉽고. 고려시대 성터, 거제, 둔덕기성. 의종 황제 태평호 문지왕 뜰간니 동국소리 둔덕당 헐러. 이게 산성 같으면은 이제 비상시에 대기해서 항상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우물이라든가 그런 물 저장고가 필요하거든. 임춘 씨는 고려사 연구회를 결성해 혼자 공부해오던 고려사를 발굴하고 구체화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날에 한박꽃이 있었다는 소리를 좀 들었거든요. 그게 작약이잖아, 작약. 근데 의종 황제가 작약도 좋아했다 그런 기록도 맞는 것 같아요. 나왔기 때문에. 신라 때 축조된 성이 있는데 성이 그동안 허물을 있었고 고려시대 때 고려 18대 의종 황제께서 무신들이 난리해가지고 피난을 나와가지고 이 성에 거주를 하면서 다시 축조가 돼가지고 의종 황제가 머물었던,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 성 이름이 비왕성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위된 왕이 유배를 와 바라고 왔을 바다. 그래, 계단식 대지 조성이 개성하고 이 둔덕성에 있는 이 집터 모양하고는 일치하니까 고려 시대 때 그 문화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복원하고 하려면은
가장 비교 대상을 할 수 있는 개성하고도 어느 정도 같이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유적에서 옛 자취를 따라가 보는데요. 아니, 이게 기둥을 세울 때 들어가는 그 받침돌인데, 이게 저기에 있어야지. 왜 이게 기둥을 쌓는데 이런 저 돌로 쌓였는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게 워낙 천년 동안 지나오면서 훼손되고 유실되고 사라지고 그런 과정을 엄청 겪은 거야. 이 소나무도 없어질 것이고 평지에서 딱 밑에 훤히 다 들여다 보일 수 있었을 테고. 자료 속에 묶여있는 역사 속 실체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최남단 거제도입니다. 옛날 고려의 수도는 개경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최남단 거제도에서 그것도 참 바깥쪽에 둔덕에서 이런 고려 역사가 있다는 게 제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불가사의하고 참 희한하고 독특하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은 더 발전, 복원시키고 더 나아가 거제시 전체까지 아우르는 고려 문화를 가진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문화경찰인 저로서는 예술가의 사명으로서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네, 그의 큰 그림을 응원합니다. 벽화 작업이 한창인 이곳. 다시 그리긴 그랬나?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요것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뻗어서 뭐 이까지 성이라니까 진짜로 하고 이리 떼보면은 더 넓으면은 낫지 않을까. 레일을 가지고 이렇게 놔도 됩니다. 아 밑에는 괜찮아. 이건 높은 위치에서 보고 있으니까 보고 괜찮은데. 작업 시작한 지는 한 2달 전부터 이렇게 이제 마을 유치 겸 해서 이제 제 뭐 가지고 있는 뭐 능력껏 해서 이제 재능 기부식으로 제가 이제 벽화 작업을 하면서 역사 공부도 많이 되고 옛날에 그 의종 황제 시절에 있었던 뭐 업적이나 일화들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하나하나 그리면서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새로 짓는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죠? 재축조하는 과정이 되고 쑥 뽑아버려. 긴 시간 연구해온 거제가 담고 있는 고려 이야기. 이렇게. 두 사람은 역사적 사실을 그림으로 재현하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확장을 시켜버리면은 실제 피양성은 이렇게 이게 하나 담보랑 이렇게 똑 조정하는 느낌 들잖아. 그말 성처럼 이래 하는 게 그럼 웅대한 느낌이 확 나니까. 이렇게. 아야. 그래 옥 작가, 그 수고해라. 그 더운데 건강 조심하고. 그래. 페어링 아트 화가로 변신한 임춘 씨. 작가님,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이거는 작품 제목이 이제 고려의 혼이라는 작품입니다. 요가 이게 작약꽃입니다. 작약꽃을 형상화한 건데, 우리가 가본 피왕성, 연지 부근에 의종 황제가 좋아한 작약꽃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 안에.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의종 황제가 작약꽃을 참 좋아했다고. 그래서 그 작약꽃을 저는 이제 청색으로 이렇게 단순화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려청자 주병, 이렇게 생긴 주병을 형상화해서 이제 상호 비례적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작품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고려는 밝은 청색의 나라였다. 젊은 시절부터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고려 역사는 이제 그만의 영감과 해석으로 화폭에서 새롭게 살아납니다. 강렬한 첫인상. 천으로 된 캔버스를 찢고 꼬고 비트는 파괴의 과정을 통해 태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독보적인 이임춘만의 작업 과정과 작품 속 3차원의 세계는 먼저 해외 예술계의 호평을 한몸에 받았죠. 거제 시골 마을에 세계적 작가가 있습니다.
팬클럽. 팬클럽이에요? 네.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학동바다. 영감을 받아가지고. 여기 임춘 작가님 작품은 그 한국의 피카소처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기법은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기법이 페어링 기법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 멋스럽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어디에도 없는 그런 백항아리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저희 집이 더 멋들어져야 된다 해야 되나요? 제가 받았던 그 느낌이 저에게 어느 하나의 힐링을 가져다 줘요. 작업실 붙박이로 사는 임춘 씨를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 작업실에서 끌어낸 참입니다. 그의 작업을 든든하게 응원하는 이들. 작가로서는 최고의 만족이죠. 최고 행복하고. 왜냐하면 내 작품이 다른 사람 감상자로 하여금 그런 힐링이 되고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면은 작가로서는 최고 행복입니다. 그는 어떤 걸 떠났어. 그것도 이 거제도 촌놈이 시골에서. 고마운 밤입니다. 새날입니다. 임춘 씨의 어떤 반전 매력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